친구들 안녕? 저녁 맛있게 챙겨 먹었어요? 저는 아까 조금 일찍 먹었는데 아직은 배가 안 고파가지고. 오늘 비 와서 추웠죠? 비 오면 조금 쌀쌀해지는데 옷이랑 따뜻하게 잘 챙겨 입었는지 모르겠네요. 또 이어서 책 읽어드릴게요. 비판. 잘못된 점만 찾지 말고 해결책을 찾아라. 헨리 포드.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남의 잘못을 찾아내는 데만 골몰한 적은 없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필요한 것은 비판이 아니라 해결책이다. 내가 해답을 내놓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격려해 주거나 함께 고민하는 것이 옳다. 남의 실수를 비난하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사랑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이야말로 영원을 엿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용된 유일한 창구다. 헬렌 헤이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자신의 가장 선한 모습을 드러내 보인다. 우리는 그에게서 사랑을 받기 원하고 그 사랑이 영원하기를 꿈꾼다. 사랑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한층 성숙해진다. 그리고 언제라도 사랑할 수 있다. 나는 사랑할 수 있어. 그리고 사랑하면 더 성숙해질 거야.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알고자 하는 소망이다. 버트런드 러셀. 믿음이 확신으로 이어지려면 상상력이 풍부해야 한다. 진정한 믿음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욕구와 그 해답을 추구하는 마음가짐이다. 진정한 믿음은 종교적인 교리를 따르는 것일 수도 있고 자신의 경험이나 연구를 통해 얻은 것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라도 그 의미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해답을 찾고자 노력하는 한 믿음은 더 깊고 강해진다. 믿음은 나를 지탱해주고 나로 하여금 보다 많은 것을 알기 위해 노력하도록 이끌어줘. 화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내 눈에 거슬리는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니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카를 구스타브 영. 우리는 누군가를 준 것이 없는데 괜히 미운 사람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어떤 점이 눈에 거슬리는지 물으면 머뭇거리기만 한다. 그 사람의 걷는 모습, 그 사람의 하는 짓이 그냥 눈에 거슬리는 걸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누군가가 괜히 싫고 그런 감정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는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그가 예전에 나를 괴롭혔던 사람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거나 그가 내 단점을 자꾸만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그를 못마땅해 하는 것은 혹시 내가 저질렀던 잘못이나 자신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 누군가에게 괜히 화가 나거나 짜증을 냈다면 그 이유가 내게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겠다. 저는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괜히 믿거나 괜히 거슬리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상대방을 만났을 때 내 기분과 감정으로 배려 없이 자신의 감정들을 마구 투척하거나 그런 거는 좀 불편하긴 한데 뭐 그냥 보이는 모습이 거슬리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관점으로 보긴 하는 것 같아요. 모험. 항해에 나서라, 시도하라,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테너시 윌리엄스. 우리는 늘 조심하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다. 안전벨트를 매라. 길을 건널 때는 조심해서 양쪽을 잘 살펴라. 돈을 절약해라. 공부해라.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라. 정기검진을 받아라. 제대로 걸어라. 물론 이런 충고는 새겨들어야 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 가끔은 인생이 주는 모험에 뛰어들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루하게 살고 싶지 않아. 지금 내 행동이 나중에 나를 크게 키울 거라고 믿어. 실패.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다만 쓸모없는 방법을 만 가지나 찾아냈을 뿐이다. 토머스 에디슨. 사전에서 실패라는 단어를 삭제해버리는 것이 어떨까? 흔히 성공 후 반대가 실패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모든 노력을 성공과 실패라는 엄격한 이분법으로 나누려고 한다.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아기가 첫 걸음마를 뗀 다음 넘어지는 것을 보고 아기가 실패했다고 말하는가? 두 발로 서기 시작하고 걸음마를 떼고 넘어지는 것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실패는 배움과 성장으로 가는데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하자. 강풍. 강풍이 분다. 이 바람으로부터 누구는 상상을 얻고 누구는 두통을 앓는다. 카트렌 데제. 격동과 혼란의 시기에 대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 시기를 새로운 생각이나 행동을 할 기회로 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뒤로 물러나 위험을 피하는 변명거리로 삼는 것이다. 창의력과 기지가 풍부한 사람들은 변혁의 시기에 자기만의 성과를 이룬다. 그와 달리 소극적인 사람들은 몸을 움츠린 채 자신을 보호하기에만 급급하다. 고난이 와도 결코 굴복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새로운 생각을 떠올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지. 웃음. 가장 쓸모없이 허비한 날은 웃음 없이 보낸 날이다. 이이 커밍스. 친구들 많이 웃으세요? 웃음이 진짜 중요하죠. 친구들이 웃는 거 보면 진짜 원래도 가진 매력들은 엄청 많지만 웃는 얼굴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더 많이 웃고 행복한 일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다행스럽게도 웃음은 금방 찾을 수 있고 비용도 전혀 들지 않는다. 웃음은 인종, 종교, 믿음을 초월해 누구나 가질 수 있다. 웃음은 전염성이 강해 전파하기도 쉽다. 만약 웃을 일이 없다면 자신을 생각하면서 웃어보라. 지금 당장 한바탕 웃어보자. 행동하라. 고개를 똑바로 들고 길을 보라. 길이 보이면 보고 있지만 말고 걸어라. 에인 랜드. 할 만큼 조사도 했고 의논도 충분히 마쳤다. 리스트를 작성하고 계획안도 세웠다. 이제는 모든 것이 제대로 준비되었는지 재점검하는 것만 남았다. 천리길을 가기 위한 준비는 완벽하게 갖추었지만 아직 그 길을 가기 위한 첫걸음은 떼지 않았다. 때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계획만 세우다가 기회가 온 것을 눈치채지 못하기도 한다. 계획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계획보다는 먼저 첫걸음을 떼야 할 때가 있다. 내게 보다 중요한 건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실천이야. 바로 오늘. 어제는 재, 오늘은 나무다. 불이 환하게 타는 것은 오늘뿐이다. 에스키모 속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여기 오늘을 살고 있다. 과거는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고 있고 미래는 희망을 품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사는 시간은 현재 바로 오늘이다. 카르페디엠. 오늘을 잡아라. 목표를 높게 잡자. 관역에 정확히 맞추려면 관역보다 약간 높이 조준해야 한다.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
목표를 향해 있다면 아직 그것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도 괜찮다. 3시간 안에 마라톤 완주를 하려면 4시간 완주를 목표로 했을 때와는 다르게 훈련해야 한다. 비록 3시간 안에 완주하지 못하더라도 4시간 완주를 목표로 했을 때보다는 좋은 기록을 세울 수 있다. 목표를 세운 다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거야. 잠시도 쉬지 마라. 타임아웃 없는 인생을 살아라. 시몬드 보부아르. 여기에서 읽어주는 이런 문구들 있잖아요. 이게 꼭 또 반드시 맞는 건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친구들의 시각으로 보고 저거는 맞는 부분일까? 저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다르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여기에 꼭 포인트를 맞추지는 마세요. 그래서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저게 맞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 수는 없을까? 이렇게 시각을 계속 확장시켜 가면서 친구들의 사고력을 더 높일 수 있다면 친구들이 보다 더 객관적으로 정확한 상황을 인식하고 어떤 문제들에 당면했을 때 그런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보다 정확하게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에는 일시 멈춤 버튼이 없다. 최선을 다하든 그렇지 않더라도 그 어느 하루, 그 어느 한순간도 인생에서 삭제하거나 멈추게 할 수는 없다. 우리의 인생 시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멈춤 없이 돌아가고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시간이다. 그 시간을 조금도 허비하지 않는 사람이 인생의 승자다. 살다가 잠시 멈추고 싶을 때가 오더라도 내게 주어진 순간순간을 알차게 살자. 특별한 사람은 바로 나야. 나는 왜 누군가 그 일을 하지 않을까 늘 궁금해했다. 그러다가 내가 바로 그 누군가임을 알게 되었다. 릴리 톰린. 제가 친구들한테 항상 말하고 강조했던 부분, 친구들 스스로가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고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잊지 말고 매 순간마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 이야기했잖아요. 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쓰레기를 버린다면 사람을 욕하거나 왜 아무도 그걸 치우지 않는지 짜증내면서 그냥 지나쳐버린 적은 없는가? 잠시 허리를 굽혀 쓰레기를 줍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다른 사람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 물론 그것은 환경미화원이 해야 할 일이기는 하다. 하지만 우리가 각자 단 한 개라도 쓰레기를 줍는다면 거리는 금세 깨끗해질 것이다. 누군가가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방관하지 말고 내가 먼저 나서자. 실수. 실수는 알찬 삶을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하는 비용이다. 소피아 로렌. 그 누구도 실수를 하지 않고 살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다만 위험한 실수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실수를 한 뒤에는 그것을 서둘러 잊고 싶기도 하다. 그러나 그 실수에서 배운 게 있다면 실수는 흥미롭고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고 자신에게 자극을 준 경험이 될 수 있다. 실수에서 배우자.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그런 순간에도 다 그거를 가치 있는 경험으로 돌릴 수 있고 반드시 여기에서는 배울 점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을 성장으로 가는 과정으로 인식하면 진짜 한층 더 성장한 친구들의 삶을 바라보고 마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어려운 과정을 도움닫기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더 멀리 뛰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다른 관점으로 적용시키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화를 내는 것. 화를 붙들고 있는 것은 누군가에게 던질 작정으로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그것에 대는 것은 바로 자신이다. 붙여.
이 부분이 진짜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마음을 품고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이런 거는 자기 자신한테 가장 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입을 통해서 나갔을 때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이걸 잊지 말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의 잘못을 잊지 않는 사람은 분노에 의해 인생을 지배당한다.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으로 내가 앙심을 품고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 일은 잊은 지 오래인데 나 혼자 화를 내며 속을 끓인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화를 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며 분노를 정당화한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분노가 정당하다고 해서 과연 화를 풀지 않고 계속 분노에 쌓여 있는 것조차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왜 억울함을 호소하느라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자신의 인생을 지치게 하는가? 이 부분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불편함이 있어도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꾹꾹 참고 그랬는데 그게 진짜 막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커져서 화가 되면 그게 누가 내 안에 그 화날 준비를 도화선을 장착하고 있다가 누가 살짝 건드리면 탁 이렇게 터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거 부질없는 일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렇게 감정이 폭발할 상태로 쌓이지 않았을 때 바로바로 어떻게 얘기하고 풀고 갈 것인가.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게 직설적으로 또 무례하지 않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가진 감정들을 처리하지 못해서 그렇게 감정 쓰레기들을 투척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살다 보면 화를 낼 때도 있어. 하지만 되도록 풀어버리는 게 나을 수 있어. 친절을 베풀 기회. 친절은 아무리 빨리 베풀어도 지나침이 없다. 친절을 베풀기에 너무 늦은 때가 얼마나 빨리 올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랠프 월도 에머슨.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누군가를 칭찬할 완벽할 때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모든 순간은 너무나 빨리 왔다가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린다. 완벽할 때를 기다리느라 지체하는 사이에 그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기다리지 말고 당장 칭찬하고 호의를 베풀어라. 그가 좋아할 말은 기다리지 말고 생각나는 그 순간에 하라.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거,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이라는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을 순간이잖아요. 저도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다음에 이거를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때 하자. 만약에 어딘가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당장 할 수 있을 때 떠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가진 고마움들에 대해서 표현하고자 하면 그때도 표현할 수 있을 때 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삶과 죽음이 진짜 아주 가깝게 맞닿아 있다고 느꼈을 때 그게 진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열게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참 소중하고 진짜 마지막 축제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오늘 하루가 나한테 주어진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허투루 살기에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쁜 마음을 내고 사랑한다고 많이 말하고 고마움에 대해서도 많이 말하고 그렇게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도 마주하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중요하게 포인트를 맞추고 가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인함. 나를 파괴하지 못한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단련해준다. 프리드리 비렐름 니체.
우리는 힘든 일을 겪은 후에야 보다 강해지고 보다 현명해진다. 그런데 이 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당시에는 이런 말들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힘든 시기를 거친다고 누구나 다 강인해지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그 힘든 시절을 견뎌내고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더 단단해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이후의 인생은 달라진다. 힘들어도 웃고 인내심과 용기를 잃지 않고 헤쳐나간다면 그 과정에서 숨어있던 잠재력을 깨달을 수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거뜬히 이겨내자. 그럴수록 나는 더 강해질 거야. 변화의 시기. 마지못해 변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변하라. 잭 웰치. 누구나 싫든 좋든 변화와 마주해야 할 때가 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냈을 때 성숙해진 자신과 만나게 된다. 외적인 강요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 보면 어떨까?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자발적으로 나선다면 더 성숙해지지 않을까? 발전적인 것이라면 내가 먼저 나서서 주도해야지. 자아와 지위. 자신의 자존심을 너무 자신의 지위와 가까운 곳에 두었다가 지위가 떨어지면 자존심도 함께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콜린 파월. 자신의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때 누구나 긍지를 느낀다. 누구든 자신의 업적을 알리고 싶어 한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은퇴하게 되면 직함도 사라지고 그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막막해진다. 심한 경우에는 자신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기도 한다. 물론 하고 있는 일에 애착을 갖는 것은 좋지만 그 일과 자신은 별개며 하고 있는 일이 내 존재를 알려주는 것도 아님을 명심하라. 내 일을 사랑하지만 내 인생과 내 진정한 자아는 그 이상이야. 그러니까 일 말고도 나를 만족스럽게 해주는 다른 것을 찾아볼 거야. 화선지에 먹물이 번지듯이 조심스럽지만 거침없이. 올리브나무, 합리적이고 조화로우면서 남을 아끼는 마음이 남다르다. 지식은 대화로 주고받을 수 있지만 지혜는 그렇지 않다. 새로운 가능성. 그 모든 자연의 재앙과 그 많은 인류 비극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류를 지탱해 준 것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그 가능성을 옹호하는 용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제인 애덤스. 인류는 늘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어 왔다. 꿈이 있었으므로 인류는 살던 곳에서 낯선 곳으로 바다를 건너 멀고도 험한 불확실한 여정을 떠났다. 꿈이 있었으므로 인류는 심해와 우주를 탐험했다. 우리는 꿈이 있기에 매일 새로운 오늘이 가져다 줄 가능성을 굳게 믿으며 희망찬 아침을 맞는다. 전쟁과 기아를 비롯해 수많은 재앙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어온 건 놀라울 일이야. 그에 비하면 내 문제는 너무나 사소해. 그러니 내게 어떤 일이 닥쳐도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자. 세상의 기적. 그 모든 과학과 학문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의 기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 누구든 생각해보면 이 세상은 경이롭고 불가사의하고 신비롭다. 토머스 칼라일. 지리학, 생물학, 그리고 천체 물리학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과학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배웠다.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폭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새들은 어떻게 그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지 배워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지식들로 이 세상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표면적인 현상은 설명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여전히 알지 못한다. 그 해답을 찾는 것이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할 일이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신비로워.
알면 알수록 더 신비롭고 경외감마저 우러나는걸. 치열한 생존 경쟁. 생쥐들끼리 치열하게 싸워 승리한들 생쥐는 결국 생쥐일 뿐이다. 릴리 톰린. 진짜 이거 뭐 그런 감정적인 싸움을 하거나 진짜 그럴 때 엄청 소모적이라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막 다투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 감정적인 것만 남아서 왜 싸우게 됐는지 그런 것도 모르게 될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 뭔가 뭐 허탈하고 탈진된 그런 상태가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를 위한 건가 이런 생각들을 예전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부질없다. 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이기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이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싸우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면 패배자가 되는가? 인생을 내가 앞서가야 하는 경주라고 여기기보다는 춤이라고 생각하자. 이겨야 한다는 생각 대신 새로운 동작을 배우고 이를 우아하게 표현하고 즐기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자. 나도 이기기를 바라지만 무조건 남들을 누르고 앞서가야 할 필요는 없어. 내가 생각하는 승리는 남들과는 달라. 성실한 자세, 낙관적인 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아끼는 것. 그게 승리라고 생각해. 묵묵히 계속하는 거야.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사과나무를 심겠다. 베네딕트 스피노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하던 일에 열중하려면 큰 용기가 필요하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비명을 지르거나 펑펑 울거나 벽에 머리를 찍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런 때라도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고개를 꼿꼿하게 세운다면 차분한 마음으로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다. 비록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올 것 같더라도 평정심을 찾으려는 노력은 내려놓지 말아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남에게 하소연하거나 떠버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을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 나도 그처럼 될 수 있어. 경쟁에서 이기기. 동료나 전임자들을 이기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자신을 이기려고 노력하라. 윌리엄 포크너.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잘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고 이런 부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감정을 살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잘 볼 수 있으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도 좀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넓은 시각을 가질 때 우리 자신의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를 위한 길이 되기도 하고 그 부분이 또 밖으로 표출이 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들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스포츠에는 개인 최고 기록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경쟁은 자기 자신이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을까?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보다 더 잘해낼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기보다 자기 자신과 겨루는 것이 보다 건설적이다. 자신과 겨루면 속임수가 통하지 않는다. 시기할 이유도 없고 억울하지도 않으며 패배의식에 젖을 일도 없다. 나는 무엇을 고쳐야 할까? 항상 보다 나은 내가 되도록 하자.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랑 비교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친구들 자체로 반짝반짝 거리는 빛을 내고 이미 아름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비교할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귀한 사람임을 늘 확인하고 알아가는 것, 잊지 않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쁜 일은 서둘러 잊어버려라. 건강하고 기억력이 좋지 않을 때 그것이 행복이다. 잉그리드 버그먼.
우리는 무언가 잊어버릴까 염려해 메모를 해서 갖고 다니거나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놓는다. 주소록이나 스케줄표를 늘 몸에 지니고 다닌다. 그러나 잊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정신건강에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가? 배신당했거나 울었거나 황당한 일을 당했던 기억들은 잊어버려도 좋다. 실망했거나 창피했던 일들도 잊어버리자. 지나간 일 때문에 허우적거리기보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 좋은 기억은 오래 간직하고 나쁜 기억은 모두 날려버리자.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것들로 바로바로 채워가고 그럴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개선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다. 우리 같이 상생으로 가자. 서로서로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자.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이야기를 꼭 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신의 마음만이 유일한 실체다. 찰스 필모어.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이다. 바깥이나 안 따위는 사실 없다. 우주 만물은 연결되어 있다. 하나의 에너지 장으로. 존 아사라프. 어떤 관점으로 보더라도 결과는 같다. 우리는 하나다. 모두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에너지장 혹은 하나의 의식, 하나의 마음, 하나의 창조적 근원이 일부분이다. 뭐라고 부르든 좋다. 우리는 모두 하나다.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을 만물이 하나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 법칙이 완벽하게 들어맞는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당신은 이제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왜 자신에게 해가 될 뿐인지를 이해하리라. 우리는 하나니까.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발산하여 해로움을 불러들이지 않는 한 해를 입지 않는다. 우리는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면 하나의 마음에서 분리된다. 존재하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생각해보면 무엇 하나 두려움에서 비롯되지 않는 것이 없음을 알게 되리라. 이 감정들은 자신이 타인과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생겨난다. 경쟁은 이런 분리의식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다. 우선 경쟁의식이 있을 때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다는 뜻이다. 경쟁의식이란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누릴 만큼 충분하지 않기에 서로 경쟁하고 다퉈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경쟁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 이긴다고 생각했을 때조차 그러하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경쟁을 생각하고 경쟁하면 당신의 인생에 더 많은 사람과 상황이 나타나 당신과 경쟁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결국은 지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다. 그러므로 경쟁한다는 말은 결국 자신과 경쟁한다는 뜻이다. 의식에서 경쟁을 내던지고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라. 당신의 꿈과 비전에 집중하고 경쟁은 잊어버려라. 우주는 만인의 공급원이고 만물을 공급해준다. 모든 것이 우주에서 나와서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사람과 환경과 사건을 거쳐서 당신에게로 전달된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공급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라. 당신은 그로써 무한한 공급원에 연결된다. 당신의 소망을 완벽한 주파수로 전송하면 완벽한 사랑과 환경과 사건이 당신에게 끌려와서 나타날 것이다. 누군가 당신이 바라는 것을 주었다고 해서 실제로 그 사람이 당신에게 준 것은 아니다. 이런 그릇된 믿음을 받아들이면 결핍을 경험하게 되리라. 외부 세상과 사람을 공급원이라고 본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공급원은 보이지 않는 차원에 있다. 우주라고 부르든 지구 의식이라고 부르든 무한한 지능이라고 부르든 기타 무엇이라고 부르든 무관하다. 뭔가 받을 때마다 명심하라. 당신이 우주 공급원과 조화를 이루었고 자신이 받으려는 것과 같은 주파수에 있었기 때문에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서 자신에게 온 것임을 만물에 스며들어 있는 스며있는 우주 마음이 사람과 환경과 사건을 움직여 당신에게 가게 한 것임을
그것이 법칙이기에. 우리는 이 몸 혹은 육체라는 것에 정신을 빼앗긴다. 그러면 영혼이 구속될 뿐이다. 영혼은 엄청나게 거대해서 방 안을 가득 채우고도 남는다. 당신은 영원한 생명이다. 인간의 형상으로 화한 신이요 완전한 존재다. 리사 니콜스. 경전에 따르면 인간은 신의 형상에 따라 신과 같이 창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주가 자신을 의식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무한한 가능성의 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모두 맞는 말이다. 마이클 버나드 베기스. 당신이라는 존재의 99%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다. 버민스터 풀러. 당신은 육체 안에 존재하는 신이다. 육신을 입은 영혼이다. 당신이라는 형상으로 모습을 드러낸 영원한 생명이다. 광활한 존재다. 완전한 힘이요, 완전한 지혜이고 완전한 지능이며 완전한 웅장함이다. 당신은 창조자로서 당신이라는 창조물을 창조하고 있다. 모든 가르침은 당신이 창조적 근원의 형상을 따라 그와 같이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당신에게 자신의 세상을 창조할 힘과 잠재력이 있다는 뜻이고 실제로도 그렇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경이적이고 가치 있는 것들을 창조했을지도 모르고 아닐지도 모른다. 당신이 고려해야 할 의무는 이것이다. 내가 살면서 경험한 일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인가? 그것들이 내게 가치가 있는가? 대답이 아니오라면 지금 이 일을 바꿀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는가? 당신에게는 그렇게 할 힘이 있으니까. 제임스 레이. 모든 힘은 우리의 내면에서 나오고 따라서 뜻대로 통제할 수 있다. 로버트 콜리어. 당신은 과거의 당신이 아니다. 자신이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지나간 사건을 가리키면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일이 흔하다. 이를테면 학대하는 부모 슬하나 문제 가정에서 자랐다는 사실 등을 지적한다. 대다수 심리학자는 85%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결국 그 사람은 그다지 유별나게 자란 게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 부모는 알코올 중독자였다. 아버지는 날 학대했다. 어머니는 내가 6살에 아버지와 이혼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누구나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진정 중요한 문제는 지금 뭘 하려고 하는가 하는 점이다. 지금 뭘 선택하는가 하는 점이다. 계속 과거에 집중하든 혹은 앞으로 원하는 일에 집중하든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원하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원치 않은 일은 저절로 멀어지고 원하는 일이 다가오기 마련이다. 잭 캔필드. 마음속으로 과거의 어두운 면을 바라보면서 불행하고 실망스러웠던 일을 계속 곱씹은 사람은 앞으로도 비슷한 불행과 실망이 찾아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앞날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이 불운뿐이라면 그러한 불운이 오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분명히 기도한 대로 되리라. 프렌티스 멀포드. 과거를 돌아보며 지난날의 어려움에 집중하면 지금 자신에게 어려움이 더 많이 찾아오게 될 뿐이다. 어떤 일이 있었던지 다 놓아버려라. 자신을 위해 놓아버려라. 지난 일에 대해 누군가를 탓하거나 앙심을 품으면 스스로 다칠 뿐이다. 당신에게 어울리는 삶을 창조할 이는 오직 당신 자신밖에 없다. 원하는 것에 의도적으로 집중하고 좋은 감정을 발산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이에 응답할 것이다. 당신은 그저 시작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마법이 일어날 것이다. 그대는 당신 운명의 설계자다. 저자이며 이야기꾼이다. 펜은 당신 손에 있고 결과는 당신의 마음에 달려있다. 리사 니콜스. 끌어당김의 법칙이 매력적인 것은 현재 있는 곳에서 시작할 수 있고 이제부터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있으며 내면에서 행복과 조화의 음색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그에 반응할 것이다. 마이클 버나드 베기스.
오늘 여기까지 읽을게요. 친구들, 오늘도 오늘 비 오고 추웠죠? 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옷도 따뜻하게 입고 또 새로운 곳에서도 적응도 잘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도 잘 챙기고 항상 생각하는데 진짜 건강이 가장 중요한 자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또 밥도 잘 챙겨 먹고 보면 스트레스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스트레스가 가장 그 모든 것들의 모든 질병이나 그런 아픔들에 관한 근원이 되기도 하니까 어떤 상황에서라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자고 편안한 마음을 갖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그럴 때는 몸도 많이 말라가기도 하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약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으려고 하고 아무런 기대나 바라는 마음들이 없어졌을 때 그때서야 제 마음의 평화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욕심을 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사로운 욕심이나 그런 게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그 정도를 향해서 가는 부분인가 또 대의를 위한 마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고 간다면 사소하거나 자잘한 부분들은 걸러지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가장 편안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아주 작은 부분에 있어서 많이 웃고 행복한 요소들을 발견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친구들이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고생 많았어요. 토닥토닥 마음으로 안아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도 마무리 잘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좋은 생각, 좋은 기분으로 잠자리에 편안하게 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고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감사하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 삶을 더 빛나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들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고 스스로도 더 많이 사랑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좋은 것들, 따뜻한 마음, 사랑을 나누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친구들한테 주려고 노력할게요. 그리고 친구들이 보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찾아와서 얼굴 보고 영상으로도 나누고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런 마음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진짜 누군가를 진짜 어떤 대가 없이 좋아할 수 있고 그런 순수한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마음들인가 이런 마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봤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상태라면 그 마음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게 정말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그런 생각하는 마음이나 기운들은 다 연결돼 있고 닿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상 메시지나 아니면 진짜 그런 편지에서도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면 뭔가 되게 찡하게 와닿거나 울컥울컥 하는 마음들이 들어서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진짜 아름다운 노래 가사를 듣고 그거를 진짜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이렇게 사람이 가진 몸이라는 이런 귀한 악기를 통해서 낼 때 그걸 봐도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누군가가 가진 영혼을 통해서 목소리를 냈을 때 우리 영혼이 치유받고 또 그런 치유받은 모습과 마음들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선한 영향력이 퍼지고 퍼져서 선순환 구조 형태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특별하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빛들을 인식하고 계속 반짝반짝 빛을 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고, 그런 친구들의 빛을 저는 옆에서 응원해주고 계속 어떤 날에는 위로가 되고 싶고, 어떤 날에는 토닥토닥 해주고 싶고, 마음으로 안아드리고 싶고, 계속 이런 사랑을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100만 번 볼 뽀뽀 드릴게요. 오늘 잘 때 편안한 마음으로 잘 자요. 굿나잇. 안녕.